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의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끼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일요일마다는 이 시간을 또 해야겠죠. 매주 끼리과 함께 오늘 또 한번 재미있게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끼리! 자, 이 영상에는 이렇게 네 가지를 다룹니다. 아마도 기름들이 이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름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주말에 올라올 예정이며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기름분들이 편할 때 10분 정도 시간 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투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다가 63%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증시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가 마이너스 76포인트나 빠지니까 이번 투표는 오른다가 39%밖에 되지 않고요. 내린다가 무려 40%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보자면 일단 다음 주가 추석 연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러한 긴 연휴 전에는 시장에 힘이 없는 모습이 자주 발견이 되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그럴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쭉 떨어졌다가 한번 반등을 했다가 다시 재차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차트가 이렇게 바닥으로 쭉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재차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 형태를 좋은 흐름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쭉 떨어지느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쌍바닥의 가장 큰 예시는 왼쪽에 보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죠. 쭉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고 재차 떨어졌다가 이제 오른쪽이 더 높은 그러한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 번 더 힘내서 쭉 올라가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 증시가 좋아서 저런 형태가 나올 수 있을지, 혹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다음 주에도 증시가 쭉 빠지면서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갈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조금 더 공포스러운 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은 잘 버티고 있네요. 이 코스닥도 어쩔 수 없이 코스피를 따라가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고 추석 전까지 이어지는 그 딱 한 주가 남은 9월의 코스피 방향을 결정하지 않겠나. 자, 이번 주 매도는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만 와장창 매수, 외국인은 와장창 매도, 기관은 와장창 매도네요. 그리고 금융투자도 금요일에 살짝 사긴 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와장창 매도고요. 마지막으로 연기금이 조금 큰 폭으로 매도한 게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개인만 사고 나머지는 다 팔았다. 다음으로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금슬금 다시 올라와서 결국은 1170원에서 안착을 했네요. 그렇다면 항상 그렇지만 이번에는 더 다음 주의 증시가 중요한데요. 일단 첫 출발은 조금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금요일이었죠. 미국장이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산업 마이너스 0.8%, 나스닥도 마이너스 0.8%, S&P 500도 마이너스 0.8%. 그리고 평소보다 더 안 좋은 이유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떨어지는 우하향하는 모습을 그렸다는 거겠죠. 또한 다음 주 금요일에는 미국장에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괜시리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러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미국장이 이렇게 빠지니까 당연히 픽스는 쭉 올라서 20.48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델타 변이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다우지수가 5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기 국채금리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1.303으로 출발한 미국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1.341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다우지수가 2.2%나 하락했고 S&P랑 나스닥도 1.7%, 1.6%나 하락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지금 현재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페드의 완화 기조 변화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제 회복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됐는데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8.3%나 상승했으며 이 수치는 2010년 11월 이후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스물스물 올라왔다는 거겠죠. 그리고 나스닥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았는데요. 시가총액 1위 애플이 이날 3.3%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날 미국 법원은 애플이 개발자들에 대한 결제 방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애플이 더 이상 인앱 구매를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합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카카오 네이버처럼 이렇게 두드려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하네요. 델타항공 그리고 아메리칸항공은 각각 4%, 6%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나라 항공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리분들 중에서 항공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국장에서 항공주가 왜 빠졌는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연기금 외국인 정말 많이 팔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산 거는 얼마나 좋으면 살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은 무엇을 샀는가? 카카오뱅크, 크랩톤, SKC, SK케미칼, 하나솔루션, 후성, 신세계, 두산퓨얼셀, 만도, SK이노베이션, 아시아나항공, 더존비주원, 현대제철, 롯데케미칼, S-오일, 코오로인더, 금호석유, CJ, S1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더 공부를 해볼 만한 기업이 뭐가 있는가? SK케미칼, 신세계, 두산퓨얼셀, 만도, 아시아나항공, 더존비주원, 코오롱인더를 기리분들이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입니다. 외국인은 이번 주에 무엇을 많이 샀나? 1등은 무려 포스코를 오랜만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코프로비엠, 기아, SK하이닉스, 삼성 SDI, 곧버스, SKIT, 삼성전기, 효성첨단소재, 하나솔루션, OCI, SK이노베이션, LG화학, LNF, 대주전자재료, SK케미칼, 대한항공, SKC, 현대제철을 매수하네요. 이 중에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볼 만한 기업이 뭐가 있는가? 4가지가 있었네요. 삼성전기, 하나솔루션, 대한항공, 현대제철, 이러한 기업을 또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에 개인분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샀나? 1등 무려 1조 원이나 카카오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2등은 네이버 5천억을 매수했고요. 카카오뱅크 4천억, 삼성전자 3천억,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을 1,30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NC소프트, 레버리지, 셀트리온, LG전자, 현대차, LG생활건강, SK바이오팜, 위메이드,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산중공업, KB금융, SK텔레콤, YM텍, 메디톡스를 이번 주 내내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걸 보니 와, 맞아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이렇게 떨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과연 다음 주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헤드라인만 보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월요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수소위원회 8일 출범, 그리고 2030년까지 43조 원이나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수소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대장준이 아니니 그런 걸 꼽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기대분들도 수소에 관련된 기업들을 공부를 해보시고 최소한 몇 년 이상 투자를 할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불황때는 복권, 연금 복권 상반기에 역대 최대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를 또 이 뉴스를 보고 바로 복권을 질렀죠. 아직까지 당첨 결과를 확인해보지 못했는데 조금 뒤에 녹화 끝나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금 복권이 잘 팔린 이유는 바로 불황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게 팍팍하다는 소리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겁나게 쏟아진다. 카카오뱅크 이번에는 2,500억 기관 매물 폭탄, 8만원이 무너져. 그리고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카카오뱅크를 완전 1조 원이나 매도를 때렸죠. 그리고 거기서 연속으로 기관 매물 2,500억까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8만원이 무너졌다고 하네요. 자, 화요일입니다. 억대 마통 시대는 갔습니다. 4대 은행 모두 최대 5천만원까지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신규 신청권에 해당하는 조치지만 이미 억대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둔 사람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4대 은행 모두 사용하지 않은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한도 차감을 약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 기름들 중에서 억대 마통을 가지고 계시다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은경, 위드 코로나 10월 말이면 가능할 것,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 위드 코로나가 슬슬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동안 생각보다 접종률이 꽤나 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10월 말이면 위드 코로나 논의가 가능할 것,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수요일에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10% 폭락. 그런데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야, 이제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전 세계에서 엘살바도르가 처음으로 법정화폐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 팔아라, 이런 흐름이 나왔다고 하네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 연내 긴급 승인 인바, 위드 코로나 새 분기점 만나. 자, 여러분들 작년 가을쯤에도 이렇게 증시가 재미없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야, 주가 이제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았죠. 하지만 그때 백신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올라갔죠. 실제로 어떤 기업들은 화성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거를 보자면 이것은 저기리스의 개인적인 뇌피셜인데요. 이러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올 때 그때 한 번 더 주가가 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정말 공교롭게도 많은 전문가들이 3분기에는 약하고 4분기에는 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때 타이밍에 맞아떨어지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거침없던 네이버, 카카오 대폭락. 진짜 대폭락이었죠. 마이너스 10%가 빠질 줄이야. 그리고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권,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플랫폼 규제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한 뉴스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 이틀 연속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내달 사상 첫 디폴트 가능성, 옐런 재무장관 끔찍한 경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옐런 장관이 부채 한도 상향을 의회에 압박하는 용도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봤을 때는 당연히 물 흐르듯이 잘 해결이 되겠지만 혹시나 이게 또 다른 뇌관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이 조금은 앞서네요. 매달 30만원은 기본이죠. 요즘 여성들이 푹 빠진 이것 바로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게임은 항상 남성분들이 많이 했는데 하지만 가면 갈수록 여성 플레이어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게임사들도 여성을 타겟팅으로 한 그러한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이랑 10조 원대 공급 계약 소식의 강세. 첫날에도 급등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날 금요일에도 급등하고 마감이 되었죠. 자, 에코프로비엠은 핵심 고객사 SK이노베이션이랑 10조 원 규모의 전기차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CLSA 카카오 네이버 시총 19조 증발은 야 이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매수 타이밍이다, 가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자, 기름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카카오 네이버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면 더 다시 올라갈까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 주가 급락하자 임원들이 자사주를 쓸어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항상 주식에는 신뢰도가 높은 매수 매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임원들의 매수 혹은 매도죠. 그런데 최근 들어 SK하이닉스가 쭉쭉 빠지고 있는데 임원들이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식,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1억 원이 넘는 돈을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SK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러한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번 기름분들도 SK하이닉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9월 13일 월요일 시각처 2021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13일날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국내외 바이오 전문가, 제약기업 개발자, 국제기관 심사자 등 해외 30명 포함 총 67명의 전문가가 강연하고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동향과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전략, 규제기관 역할,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기름들 중에서 바이오에 관심이 있다면 이거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화요일에는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도 만약에 높게 나온다면 또 시장은 발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같은 날에는 지하철 파업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는 14일 서울 등 6개 도시 지하철이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 도시철도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노조가 원하는 것은 구조조정 철회, 무임승차, 국비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지하철을 타시는 기름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은 날 북한의 침묵소, 한미일 북핵 수석 3개월 만에 다시 모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같은 날입니다. 한날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중국 왕이가 서울에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기름들 최근 들어 중국 때문에 몇몇 섹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날 왕이가 온다고 하니까 그러한 기업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수요일입니다. 아이폰 13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몇 시간 뒤 샤오미에서 또 신제품을 발표한다고 하네요. 이걸 보면은 아이폰 13의 관련주가 또 움직일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수요일입니다. SKT 9월 15일부터 이틀간 모두를 위한 AI 컨퍼런스 온라인 개최를 한다고 하네요. 자, 여기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바이오, 시큐리티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AI 기술 개발 및 적용 현황, 향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또 한 번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사흘간 지구 궤도 540km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전문 우주 비행사 없이 민간인 4명만 탑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넷플릭스는 이들의 우주 비행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방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9월 17일 금요일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게다가 그 다음날부터는 우리는 추석 연휴가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들 이번 주만큼은 조금 관망세를 취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름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주도 양봉 하시고 다음 주도 양봉 하시고 그리고 평생 동안 양봉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